제드래곤 회장의 이 한방으로 이재명 후보의 무죄와 탄핵을 확신한 분들이 많았는데 대선 압승의 시그널이 또 떴습니다. 세계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이완주 원장은 지난 23일 삼성그룹 임원진 등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반에 걸쳐 기본사회 비전과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며 이날 강연은 삼성 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삼성그룹 임원진 등 20에서 3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측이 이 원장에게 기본사회 강연을 요청한 것은 대선 유력 주자인 이 후보의 정책에 재계가 선제 대응에 나선 신호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아마도 이재용 회장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가 없으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 강연하는 일은 없었겠죠. 이거 즐거운 시그널이라 보는데 그런 의미로 최근 이재명 후보께서 변호사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책 한번 꼭 구입 부탁드리면서 즐거운 소식은 또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관련인데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이자 판사 출신의 추 장군이 이 대법원 행보를 분석해 큰 화제입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유죄라면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한다라고 해서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만드는 거잖아요. 대선 전에.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그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기각. 예. 네, 상고를 기각한 상고를 문제. 기각하고 예. 검찰의 상고니까 예. 항소심이 피고인 이재명 무죄였으니까 무죄의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시키는 그런 5월 11일 공직 후보 등록 마감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항소심 판시 내용이 굉장히 자세했는데요. 예. 바로 6개월 전에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똑같이 정읍시장에 대한 그 공직 후보로서의 그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예. 시비가 있어서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아하. 대법원에서는 그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한 말을 다 그 어떤 시간과 장소 또 말하게 되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합쳐가지고 확장 해석을 하거나 추론을 하는 그런 식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무죄의 이유로 삼았어요. 바로 2심에서. 네, 네. 6개월 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판단한 분이 저는 합의체 가기 전에 똑같은 주심 대법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법리를 항소심에서 인용해서 무죄를 내렸으니 바로 그 재판부가 이것은 그 전체적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 무죄를 받아들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하는 결론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대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네. 이제 탄핵 국면에 헌법재판소 존재감이 굉장히 크게 떠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도 우리도 있다. 해석도 있는데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 해석을 예.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권재민을 확인을 했고 우리 민주주의는 바로 헌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예. 해서 그 위상을 명쾌하게 보인 거죠. 바로 조희대 대법관 자체가 이 상고된 이 기록을 보니까 이미 지난 대선 때 일이거든요. 4년간 묵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이거 빨리 결론 안 내?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633. 네네. 그래서 그 단순히 633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선거 때 건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내서 후보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오염되지 않게 그 후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로 인해서 마치 범죄자라는 그런 낙인이 있다 하는 것은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판단은 일단 의원님께서는 네. 또 2심 판단 무죄 취지를 그대로 대법원이 인정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고 네,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도 이번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대법원이 이 문제도 판단을 해줄까요? 그런 논란거리마저 예. 발생시킬 필요가 아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법률 시비를 또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아하. 그런 업무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시비는 초래가 안 되게끔 미리. 미리 정리를 할 책무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신속한 재판에 내포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렇군요. 무슨 633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업무에 대한 아하. 어떤 소극적인 방조, 예측되는 불가예측성, 불안정성 이런 것까지도 내다봤지 않았을까. 이 내란의 국면이 굉장히 길었으니까요. 아하. 네. 그렇군요. 이제 대법원 측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건 자체가 간단해서 이례적인 빠른 판결이 아니다라고 네. 또 이제 5월 1일 그 선고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는데 본질적으로는 공직 후보자의 그 허위 사실 공표이냐 아니냐 그 문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6개월 전에 공직 후보자의 허위 사실 판단 여부는 그 개별 구체적인 발언 하나하나의 때와 장소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추론을 하거나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대법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대법원의 이례적 전압회부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서 늑장 재판이라고 비난하는 데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간 쥐고 있을 수는 없다는데 대법관들이 공감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내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대법원이 9일 만에 선고까지 진행한 것에서도 이런 의도가 읽힙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판결 결과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전의 배경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을 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전압 회부를 주도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대법원의 그간 판례와 원칙도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 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무죄를 선고하면서 거의 완벽하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3심에서 뒤집기 불가능하게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런 입장은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대법원 전압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번 재판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거라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시각입니다. 제발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